70대 이후에는 우리의 몸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필요한 영양소도 달라지기 때문에 식사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며 건강에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70대 이후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식사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70대 이후 식사 관리가 중요한 이유. 나이 들수록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섭취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는 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이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가 나이를 먹으면서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식사 관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야 합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식습관을 고집하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새로운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 유지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사 관리. 7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다면 저염식과 당분을 줄인 식단을 실천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체중 관리와 근육 감소 방지를 위한 식사의 역할.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지 않으면 관절에 부담이 가고 신체 활동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근육 감소증을 막기 위해 닭가슴살, 생선,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2. 노년기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단백질 섭취 근육 감소증 예방과 면역력 강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하루에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닭가슴살, 생선, 계란, 두부, 콩 등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낙상이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포함하는 식단을 짜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 70대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그리고 잎채소가 있으며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과 물 소화 건강과 변비 예방.
70대가 되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변비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유질은 채소, 과일, 통곡물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으며 소화 활동을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68잔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야 할 음식과 주의해야 할 식습관. 지나치게 짠 음식과 고지방 음식의 위험성. 70대 이후에는 짠 음식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은 짠 음식 섭취로 인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젓갈, 장아찌, 라면과 같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방 음식 역시 혈관을 막히게 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저염식과 저지방 식단을 선택하고 조미료를 줄여 음식을 자연의 맛으로 즐기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당분 과다 섭취가 가져오는 건강 문제.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당분 과다 섭취는 노년기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당뇨병이나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료수, 과자, 빵과 같은 가공된 단 음식은 되도록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분 대신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진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단 음식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음식 선택하기. 가공식품은 편리하지만 몸에 해로운 첨가물과 나트륨,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노년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그리고 통곡물로 식단을 채워보세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몸이 더 가볍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4. 하루 식사 구성과 건강한 식단 예시. 아침 식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균형 잡힌 식단.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70대 이후에는 가볍지만 영양소가 풍부한 아침 식사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이나 통곡물빵에 삶은 달걀과 신선한 과일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을 섭취하고 싶다면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를 선택해 칼슘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면 하루 동안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적정 칼로리와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점심과 저녁 식사는 너무 무겁지 않게 적절한 칼로리를 유지하며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구이와 다양한 채소를 곁들인 밥이 이상적입니다. 저녁은 소화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가벼운 메뉴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 샐러드나 닭가슴살, 그리고 야채죽과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하루 식사에서 지나친 칼로리 섭취를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구성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간식과 영양 보충 과일, 견과류,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 간식은 과식을 예방하고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과일은 자연스러운 당분과 비타민을 제공하며 노년기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적당량만 섭취하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해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저지방 유제품은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해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간식은 가볍고 건강하게 선택해 하루의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70대 이후 식사 관리의 실천 팁. 정기적으로 영양 상태 체크하고 식단 점검하기. 나이가 들수록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영양 상태 점검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특히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맞춤형 식단을 설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단 점검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알고 필요한 만큼 섭취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식과 천천히 먹는 습관으로 소화 건강 챙기기. 7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식과 천천히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가고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며 먹으면 소화를 돕고 포만감도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소식은 건강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지고 건강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노년기에는 식사 자체가 단순히 영양 섭취를 넘어 정서적 만족을 채우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면 사회적 연결이 유지되고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은 대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 먹기보다는 가능한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식사를 즐겨보세요. 사회적 연결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0대 이후의 식사 관리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식사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건강한 식습관으로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식사 전략이나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가요. 혹시 이제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대에도 충분히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해라는 건 핑계일 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어떤 것들은 70대에 시작해야 더 즐겁고 의미가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하면 대단한 것들, 그리고 그걸 해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법,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세, 그리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습관까지. 여러분은 몇 개나 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끝까지 함께 보시고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아마 새로운 목표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활기차게 살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며 스스로 한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70대에도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배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은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작은 도전부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쌓이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것들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70대에도 하면 대단한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유연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첫 번째,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척추가 굽고 허리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과 다리를 쭉 뻗어주는 동작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근육을 늘려주면 관절 건강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 목과 어깨를 자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평소에 무릎과 발목을 자주 돌려주는 습관을 가지세요. 관절이 유연하면 걷기도 편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몸이 유연하면 움직이기가 훨씬 편하고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70대에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잘 활용해도 정보도 얻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을 배워보세요. 손주들의 사진을 예쁘게 꾸미거나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도전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새로운 문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같은 예술 활동도 추천합니다. 미술이나 음악을 배우면 감성이 풍부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손으로 하는 취미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뜨개질, 목공예, 자수 같은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손 근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배운 만큼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70대에도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입니다. 첫 번째, 하루 20분만이라도 걷는 습관을 가지세요. 걷기는 무릎 건강을 지키고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력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 수중 운동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물속에서 걷거나 가벼운 동작을 하면 관절에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이 유연하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허리와 무릎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을 할 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면 부상이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운동을 선택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가 어려워지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세요. 두 번째, 하루 10분만이라도 다리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해보세요. 앉아서 발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허벅지가 튼튼해야 무릎을 보호하고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근육을 유지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면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운동뿐만 아니라 영양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 칼슘도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나이가 많아도 꾸준히 운동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근육을 키우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낙천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면역력도 강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라는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좋은 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면을 찾는 습관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웃는 습관을 들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자주 웃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좋았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기분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됩니다. 다섯 번째,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어떻게 즐길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삶이 훨씬 가볍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면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5,000보 걷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같은 도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두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시도부터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반복하면 점점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전하는 삶을 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새로운 경험은 삶의 질을 높이고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 보세요.
여행을 가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습관을 가지면 나이에 상관없이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면 노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첫 번째,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모임, 음악 동호회, 등산 모임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무료 건강 강좌, 요리 수업, 공예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SNS나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 사회적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꾸준히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언제 한번 보자라는 말만 하고 연락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노후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가족과의 연락을 미루지 말고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바쁘더라도 짧은 안부 전화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주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네 번째, 소소한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것도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정성이 담긴 선물 하나만으로도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만나면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가장 가까운 존재인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미루기보다 먼저 다가가 보세요.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통이 많을수록 외로움 없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돕거나 청소년 멘토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료급식 봉사나 환경 정화 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을 살려 강연이나 교육 봉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얻은 지식을 나누거나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문화활동이나 지역 행사에 참여해 보세요. 노인 연극단, 합창단, 전통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을 활용해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를 기부하거나 손편지를 쓰는 봉사도 가능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면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나 사회 활동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잘 활용하면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부터 하나씩 익혀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활용해 보세요. 가족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온라인 은행 이용법이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 방법도 익혀보세요. 직접 은행을 가지 않아도 계좌 이체나 공과금 납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컴퓨터를 활용하면 글쓰기나 사진 정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컴퓨터 학원을 다니거나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을 위한 무료 강좌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배워보면서 더 편리하고 즐거운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책을 읽는 것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꾸준히 독서를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무조건 어려운 책을 읽기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의 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소설, 역사, 건강, 자서전 등 다양한 장르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 지적 호기심이 유지되고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억력이 더욱 좋아집니다. 간단한 독서 노트를 작성하거나 읽은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네 번째,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인생 경험을 넓힐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지 않아도 책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더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을 찾아보세요. 책을 꾸준히 읽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사고력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훨씬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이라도 책을 읽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언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70대에도 외국어를 배우는 분들은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첫 번째,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관심 있는 언어를 선택해 보세요. 단순히 여행을 위한 회화라도 배우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 510개의 단어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 반복하면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어 학습 앱이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외국어 강좌도 많습니다. 네 번째,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노래나 영화를 감상하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콘텐츠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도전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캘리그래피 같은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손을 움직이는 취미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씩 배워보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여행은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첫 번째, 먼 곳이 아니어도 좋으니 가까운 곳부터 여행을 떠나보세요. 동네 공원, 전통시장, 유명한 사찰 등도 훌륭한 여행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목적지, 교통편, 맛집 등을 미리 정하면 더욱 즐겁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자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여행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행은 추억을 만들고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여행 중에는 사진을 찍고 일기를 써보세요.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돌아보는 재미가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 두뇌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낯선 곳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운동량도 증가하고 활력이 생깁니다. 여행은 나이를 떠나 누구에게나 좋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까운 곳부터라도 여행을 떠나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운동대회나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라톤, 배드민턴, 탁구 같은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70대에도 많은 분들이 실버 마라톤이나 걷기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미술, 요리, 사진 촬영 등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대회에 참가하면 목표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단순한 운동보다 목표가 있으면 더 재미있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다섯 번째, 작은 도전이라도 꾸준히 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운동 대회든 취미 대회든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즐기는 마음으로 도전하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5,000보 걷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같은 목표를 정해 보세요.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를 기록하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목표를 공유하면 더 즐겁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전하는 삶을 살면 나이와 상관없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취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목표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물 8잔 마시기, 매일 30분씩 산책하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도전하고 성취하는 습관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 여러분은 몇 가지를 해내고 계신가요? 만약 아직 도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70대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활발히 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더 젊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혹시 요즘 걷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볍게 걸었는데,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힘들고 다리가 무겁지 않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지는 않으세요? 걷기가 점점 어려워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생활도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걷기가 힘든 이유를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지는 원인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걷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다시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10년 후에도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가 힘들어지는 원인과 다시 편하게 걷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력 강화 운동부터 무릎 건강 관리법까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걷기는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가볍게 걷는 방법을 함께 배워볼까요? 걷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 걷기가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외출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더 약해지고 사회 활동도 줄어들고 우울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걷기가 어려워지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걷기가 힘든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특정한 원인이 있고 이를 해결하면 다시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어도 활기차게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걷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관리와 운동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걷기가 불편해질수록 더 적극적으로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걷기가 힘든 이유와 해결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걸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은 하체 근육입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리가 무겁다, 한 걸음 내딛는 게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보폭이 짧아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고 쉬고 싶어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영양 섭취만으로도 근육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걷기 능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뒤에서 걷기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가 힘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 관절은 걸을 때마다 체중의 몇 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아 관절이 약해지게 됩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연골이 닳으면 무릎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걷는 걸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걷기를 멈추면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을 보호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연골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체중 조절,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이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골 건강을 돕는 음식 섭취도 중요합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이나 오메가3가 들어간 식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서 무릎 부담을 줄이는 걷기 방법과 통증 완화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 균형 감각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균형 감각은 우리가 걸을 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경과 근육의 협응력이 감소하여 중심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발목 근력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회복하려면 평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운동, 뒤로 걷기, 발끝 걷기 등이 효과적입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걸음걸이가 안정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걷기가 힘들어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근육과 관절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육이 더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도 점점 더 뻣뻣해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걷기를 멈추면 건강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걷는 습관을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심장과 혈관이 튼튼해지고 몸 전체에 활력이 생깁니다. 하루 10분씩만 걷기 시작해도 혈액순환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가볍게 걷는 것이 혈액순환을 돕는데 효과적입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제자리에서 발을 들었다 놓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꾸준한 걷기가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걷기를 줄이면 뼈와 관절이 약해져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뼈는 적당한 충격을 받아야 더 튼튼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를 멈추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을 다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있어야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도 함께 길러야 낙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해보세요.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실내에서도 벽을 잡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면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낙상을 예방하려면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주의하고 야외에서는 보폭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를 포기하면 뼈와 관절이 더 약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과 함께 안전하게 걷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걷기를 멈추면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과 관절에 부담이 더 커집니다. 또한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에너지가 쉽게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몸이 나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가 줄어들면 노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이 걷지 않는 사람보다 노화가 늦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걸을 때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신체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걷지 않으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들어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걸어야 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가지면 몸이 점점 적응하게 됩니다. 걸을 때 허리를 펴고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키우면 걷기가 훨씬 편해지고 쉽게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운동은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번씩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력이 향상됩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 근력이 좋아집니다.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걷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5분씩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하면 한 달 후에는 걷는 것이 훨씬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다면 이런 간단한 운동부터 실천해 보세요. 근력이 회복되면 다시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관절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릎 연골이 닳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려면 올바른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닭발, 돼지족발, 사골국 같은 음식에는 연골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메가스가 풍부한 생선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은 관절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고 계란, 우유, 표고버섯 같은 음식을 자주 드세요. 네 번째, 칼슘이 많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멸치, 두부, 치즈 같은 음식이 칼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절 건강을 위해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걷기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불편해진 이유 중 하나는 잘못된 걸음걸이 습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폭이 좁아지고 발을 끌면서 걷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가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를 유지하려면 먼저 허리를 곧게 펴야 합니다. 허리가 구부정하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발을 끌지 말고 바닥에서 떼면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을 끌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보폭을 너무 좁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디디세요. 발을 너무 짧게 내디디면 균형을 잡기 어렵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네 번째,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면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팔을 움직이면 걸을 때 추진력이 생기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걷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발목과 종아리를 충분히 풀어주면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운동으로는 한 발로 서는 연습이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를 유지하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줄고 걷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걷기를 멈추면 오히려 더 걷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적절한 움직임이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걷기 방법은 오히려 관절을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 부담을 줄이면서 걷기 위해서는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르막길이나 계단은 무릎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걸어야 합니다. 발바닥 전체를 동시에 디디면 충격이 무릎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세 번째,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신발을 신으면 관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루 10분씩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부터 오래 걷기보다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다면 먼저 실내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무릎 부담을 줄이면 걷기가 훨씬 편해지고 관절 건강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려면 걷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은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기울이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면 무릎과 발목이 유연해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무릎을 보호하는 허벅지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이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주고 관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발목을 돌려주는 운동도 필수입니다. 발목이 뻣뻣하면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렵고 무릎에도 부담이 갑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동작을 해보세요. 네 번째, 허벅지와 종아리를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리를 주물러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다섯 번째,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찜질팩을 사용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무릎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관리로 무릎 통증을 줄이고 걷기를 더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뻣뻣할 때 온열요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찜질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첫 번째,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무릎에 올려두세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온열 찜질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온탕이나 족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무릎 주변의 혈류가 증가하여 통증이 완화됩니다. 세 번째, 마사지로 무릎과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릎을 감싸고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보세요. 종아리와 허벅지를 함께 마사지하면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무릎 주변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의 뻣뻣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칭과 함께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마사지 후에는 무릎을 올려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하면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온열요법과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걷기가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도 매일 조금씩 걸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거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5분씩만 걸어보세요. 너무 오래 걸으려고 하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내에서도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세요. 집 안에서라도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이나 저녁에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날씨가 좋을 때는 공원이나 동네 주변을 산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너무 빠르게 걷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속도를 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페이스를 찾으세요. 다섯 번째, 걸을 때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심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관절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이 어렵다면 1분씩이라도 걸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결국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힘들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잘못된 신발 선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첫 번째, 너무 딱 맞는 신발보다는 약간 여유 있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신발이 너무 작으면 발가락이 조여지고 보행이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 바닥이 너무 딱딱한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신으면 무릎과 관절에 전달되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 신발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을 제대로 지지해주는 신발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발을 고를 때는 실제로 걸어보면서 착용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볼이 너무 좁거나 신발이 발을 너무 꽉 조이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좋은 신발을 신으면 걷기가 훨씬 편안해지고 무릎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신발은 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이 편해야 무릎도 편하고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걷기가 어려운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첫 번째, 앉아서 할 수 있는 다리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뻗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근력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수중 운동을 활용해 보세요. 물속에서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무릎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벽을 잡고 하는 스쿼트도 추천합니다. 너무 깊이 앉지 않고 벽에 기대어 살짝만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력을 강화해주고 무릎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가 힘들 때는 이런 대체 운동을 활용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건강 유지에 훨씬 좋습니다. 몸을 계속 움직이면 결국 다시 걷기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면 몸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다시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걷기는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10년 후에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걷기가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걷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걸음걸이로 더 활기찬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건강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건강해 보이더라도 몸속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라는 경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실 건강할 때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작은 실수가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무리한 활동이나 방심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낙상 사고 하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단순한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느낄 때일수록 더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한 70대라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건강을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70대에도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활기차게 걷고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도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예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관절과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병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건강한 70대라도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골다공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뼈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기 전까지는 그 변화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약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장과 혈관도 노화가 진행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혈관이 좁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우리는 그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혈당 조절 능력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역력도 점점 약해지면서 감기나 감염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몸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조심하면 나중에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인다고 방심하지 말고 몸속 건강도 신경 써야 합니다. 70대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낙상 사고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근력이 약해지면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엉덩이뼈나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하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두려움이 생겨서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외출을 꺼리게 되고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을 정리하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또한 야간에는 조명을 켜두어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때는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는 것도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넘어지는 것을 한 번만 방지해도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낙상 사고는 예방이 최선.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70대 이후에는 작은 증상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감기 정도는 금방 나았지만 이제는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감염도 쉽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가벼운 상처가 염증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장 장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먹던 음식도 잘 소화되지 않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통증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통증,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지속적인 피로감은 심장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잘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혈관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작은 상처도 주의해야 합니다. 발에 난 작은 상처를 방치하면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기에 치료하면 큰 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더라도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평소 혈압과 혈당이 정상이었다고 해도 언제든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없이 진행됩니다. 혈압이 높아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있다면 혈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혈당이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당뇨병이 없던 사람도 70대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뇨병은 신경손상, 시력 저하, 신장 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고혈압과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도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할 때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혈관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평소 건강한 사람도 심장 질환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장 건강이 나빠지면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가슴 답답함이나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이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운동 부족은 심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지속해야 심장이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네 번째, 심장 건강을 지키려면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과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심장 건강이 나빠지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심장은 조용히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염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기나 독감 같은 질환도 더 심하게 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볍게 지나가던 감기도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증가합니다. 대상포진은 통증이 심하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벼운 운동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내에서라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위생 습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이 강해야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수치가 정상이어도 나이가 들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심장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심전도 검사나 혈관 건강 검사를 받아보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찰 경우 미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같은 정기적인 암 검진도 필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어지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뼈 건강을 확인하는 골밀도 검사도 꼭 받아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한번 부러지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력과 시력 검진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청력과 시력이 저하되지만 미리 관리하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장 기능과 간 기능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건강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꾸준한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걷기 운동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30분씩 천천히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과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이용해 팔 근육을 키우거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해보세요. 세 번째,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 수중 운동이나 가벼운 요가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 전에는 반드시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 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손상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지속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70대 이후에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멸치, 우유, 치즈, 연어 등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세 번째,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어야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고구마, 현미,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5번째, 물은 하루 8잔 이상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지만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신장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6번째,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위장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음식을 건강하게 섭취하면 몸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도 지나치게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몸이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면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다리를 이용해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무리한 가사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허리를 숙이고 청소하거나 무거운 빨래를 나르는 일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갑작스러운 운동보다는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오랜 시간 운동하면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번째, 허리와 무릎 건강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몸을 보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보다 건강 문제나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혼자 사는 경우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낙상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휴대전화는 항상 가까이에 두고 비상 연락망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 곳곳에 전화기를 두거나 응급 연락 버튼이 있는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정한 시간에 안부 전화를 하거나 하루 한 번이라도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혼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5번째, 현관문과 창문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혼자 사는 경우에는 도둑이나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6번째,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할 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살다 보면 몸이 아파도 병원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증상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생활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안전을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사소한 증상도 무시하지 않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병도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지속된다면 위장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염이 아니라 위궤양이나 위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성적인 피로감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건강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 심장질환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손발 저림이나 무릎 통증이 계속된다면 신경과 혈관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초신경질환이나 혈액순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벼운 어지러움도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어지러움, 시야 흐려짐, 발음 이상은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난다면 내분비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을 경우 체중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슴 통증이 있으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서 검사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협심증이나 심장질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않고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집안에서도 낙상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미끄러운 바닥을 정리하고 카펫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욕실 바닥은 특히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샤워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명이 어두운 곳이 없도록 밝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갈 때 잘 보이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집안에서 이동할 때 손잡이와 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단에는 난간을 설치하고 침대 옆에도 손잡이를 두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무거운 물건을 높은 곳에 보관하지 말고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정리하세요. 물건을 꺼내려고 무리하게 팔을 뻗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안에서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선이나 문턱 같은 작은 장애물이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응급배를 설치하거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과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세요. 집안 환경을 정리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를 하거나 만날 약속을 정해보세요. 두 번째,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즐거움이 커집니다. 세 번째,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그림, 음악, 요리 등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네 번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감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운동을 하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우울감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덜 느끼고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챙기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나 사고에 대비하려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비상 연락망을 정리해두고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단축번호에 가족, 친구, 이웃, 병원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두 번째, 집 안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응급 연락 버튼이나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나 응급 호출 버튼을 활용하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응급약품과 처방약을 정리해두고 복용해야 할 약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을 헷갈리지 않도록 약통에 날짜별로 정리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넘어졌을 때 대처법 등을 미리 알아두세요.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두면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면 위급한 순간에도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다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리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나중에 큰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부터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검진을 받으며 안전한 생활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70대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까지 건강 관리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정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법이나 조심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